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유언으로 내 재산은 전부 손자들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손자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뭐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아예 그냥 손자들한테 증여한다. 이렇게 증여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손자들을 수익자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사연자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연자분에게 그대로 귀속이 되다가 사연자분이 사망을 하면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 수익자인 손자들이 갖게 하는 이런 유언대용 신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각각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유언을 하는 경우는 공정증서로 유언한다고 하죠. 공증유언.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연을 보면은 아들 한 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사실은 유일한 상속인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들은 아들보다는 이게 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 이제 상속이 되는 거지, 아들이 있으면 손자들은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언을 해서 사연자분의 손자들에게 간다고 하면 아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그 유언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유언 때문에 내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자기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상속재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파트 한 채, 빌라 한 채, 현금 10억 원. 예, 아파트 한 채, 빌라 한 채, 현금 10억 원이 뭐 그대로 상속이 된다고 전제하면 요것에 이제 총 가액의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그것의 2분의 1만큼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자기 아들들한테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은 반전은 지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들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사연자분의 니즈를 충족하기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생전 증여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소유권이 손자들에게 이전이 되고 손자들이 그걸 자기가 뭐 처분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증여를 한 사람과 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둘 다 이 유류분 권리자인 아들하고 특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재산을 그대로 다 받으면 아버지는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당연히 할아버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는 아들이라는 게 뻔히 이미 이거는 정해진 팩트이고, 그렇죠? 그리고 재산을 전부 다 증여해준다면 남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건, 그러니까 수증자인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돌아갈 게 한 푼도 없다. 그리고 증여자인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손자들한테 다 주면 우리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가겠다. 이 생각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이런 경우는 1년 이전에 증여를 하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들은 이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인 나를 해하려고 증여한 걸 알고 했기 때문에 1년 전에 증여된 재산이지만 유류분 반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하는 부분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세 번째인 유언대용 신탁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소유와 권리가 분리되는 신탁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복잡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판례가 약간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원에서 나온 판결과 마산지원에서 나온 판결이 서로 약간 입장이 다른데, 성남지원에서 나온 판결은 좀 더 형식에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나온 마산지원 판결에서는 실질을 좀 더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위탁자가 죽으면서 수익자에게 증여되는 사인증여와 같은 구조이고, 그리고 유류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판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 마산지원과 같은 입장을 가진 재판부를 만나게 되면 아들이 승소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여, 유증,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다 손자들에게 만약에 넘기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택한다 하더라도 아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송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 재산의 반절은 여전히 아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연자분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언대용 신탁을 적절하게 계약 조건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아파트, 빌라 10억 원 요걸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아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들에게 수익권을 주고요.
나머지는 손자들에게 수익권을 주는 걸로 가되, 아들이 낭비를 못하게 이 수익권에 대해서는 재산 자체를 자기가 받아서 이거 처분할 수 있게는 못하고,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나 뭐 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수익권을 구성하되, 다만 수익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들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예를 들면 재산이 10억이 되고 매달 500만 원을 벌어야 이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약 조건을 걸면 아들이 도박을 하면서 그거를 그 월급을 그 이상을 벌지를 못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이 안 올라가면 아들한테 수익권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평생 못하면 그거는 이제 아들 못 받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 죽으면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그 아들에게 줬던 수익권을 손자들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아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도 피할 수 있고, 아들이 이제 다시 정신 차려서 도박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월급 벌고 재산 축적하면은 수익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자들에게 갈 수 있고 유류분도 피할 수 있고, 이런 묘안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오늘 사연자분도 제 답변을 들으시고 아주 좋은 솔루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관심도 높고 많이 활용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